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고 난 뒤에 유럽에 있는 정치인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일론 머스크는 컨텐츠 검열을 통해서 트위터를 책임감 있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썼는데 도대체 뭐 영국스러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그랬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운동하고 독립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영국은 아직도 신분들이 살아있는 봉건주의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좀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그렇죠. 뭐 입헌군주국이라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뭐 왕실이 직접적인 정치에 참여한다거나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잔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제하려는, 사회를 통제하려는,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정치인들의 그런 그 힘을 발휘하려는 부분들이 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사실은 미국과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렇게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검열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영국 당국은 트위터의 새 주인인 일론 머스크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그 나라의 검열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는 아예 검열이 법규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죠. 법을 따라야 되겠죠. 영국에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뭐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지역의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하여간 저희 미국적인 정신하고는 좀 다르다. 자유 언론 절대주의자, 이른바 프리 스피치 앱솔루티스트.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왔단 말입니다. 나는 자유 발언 옹호론자다. 나는 자유 언론 절대주의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 왔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개인 돈 440억, 물론 이제 절반은 개인 돈이고 절반은 꾸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꾸었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기 돈 아닙니까?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되는. 근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440억 달러를 들여서 플랫폼을 인수를 했는데, 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밝혔었죠. 언론의 자유는 기능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것이 머스크의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검열해라 이렇게 되면은 그게 민주주의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이 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빅테크들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자생한 그 빅테크들이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많은 벌금들을 냈던 기록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구글도 그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구글이고 같은 회사죠. 구글도 그랬고 페이스북도 그랬고 유럽연합이라든가 뭐 여러 유럽 국가들한테서 이런저런 소송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래서 벌금을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들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예전에도 보았는데, 지금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그들 국가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사실은 충분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니니까. 대부분 서구럽파들 보면 프랑스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독일도 좀 마찬가지인데 사회주의화 되어져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 입장에서 보아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미국에서 만든 이 서비스가 그들이 볼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겁니다. 뭐 그들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미국하고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실 때에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하다. 그들은 굉장히 사회주의화 되어져 있는 나라들이고, 미국처럼 진짜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머스크가 과연 영국이라든가 유럽연합의 압력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실리콘밸리 이 헤게모니의 변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누가 센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축의 어떤 큰 틀이 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것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와 달리 이렇게 이제 유럽에 있는 몇몇 정치인들은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걸핏하면 이제 지금 꼬투리 잡아서 벌금을 부과하던 아니면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트위터 못하게 하겠다라고 막던, 하여간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트위터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국가로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지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 전부 다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전부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공산당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절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유럽에 있는 좌경화되어져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점차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정치인들이 움직여 가고 있는 거죠. 통제 사회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은 이미 엄격한 검열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내용이 그들의 주의를 끌게 되면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주 당국이 불법이라고 간주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부 측에서 이렇게 이러한 컨텐츠들은 삭제하라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트위터 입장에서 그거는 자유언론 발언을 우리가 보장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삭제 못한다라고 강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된다라고 정권에 굴복해서 삭제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피해 법안, 그러니까 온라인 harms bill이라고 해가지고요, 온라인 피해 법안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소위 혐오 발언을 포함한 트위터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플랫폼에서 유해한 컨텐츠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국가의 미디어 규제 기관 오프컴에 의해서 통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혐오 발언이라는 말은 장애, 민족성, 사회적 기원, 성별, 젠더, 성 변경, 국적, 종교 또는 신념, 성적 지향, 색깔, 유전적 특징, 언어,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소수민족, 재산, 출생 또는 나이에 기초해서 혐오를 확산하거나 선동하거나 촉진하거나 또는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비난, 표현, 이런 것들을 혐오 발언으로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어 보일 듯합니다. 이건 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어떠한 이유로든 서로 차별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서로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생각이 다르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판하고 혐오 발언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발언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뭐 그것을 혐오 발언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 같은 것들은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온라인 피해 법안이 통과된 후에 영국의 검열에 굴복하지 않은 기업들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 이것이 온라인 피해 법안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그들이 빅브라더의 집을 달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기업의 사장들은 최고 징역형을 포함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지금 온라인 그 피해 법안, 온라인 harms bill이라는 데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국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바꿔서 얘기하면 혐오 발언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운영자를, 경영지인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엄한 법이죠.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검열법인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아주 말살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혐오 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깝다라 항상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따라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통제라든가 규제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고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표현하지 않는 이미 선입견이라는 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강제로 막아버리면 그러면 내 안에서 그것이 쌓이게 되죠. 완전히 고착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비록 말은 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고착되어져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피부색이 다른 인종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 어떤 계기가 돼서 그걸 가지게 됐다 그러면 그것이 평생 바뀔 기회 없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비록 다소간의 충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양쪽 다 의견이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하게 해줌으로써 언젠가는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유 발언의 옹호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절대 바꾸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렇죠? 다 변합니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한때 민주당이었다가 공화당으로 온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트럼프도 그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공화당이었다 민주당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데올로기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 발언을 못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 사람 속에서 응어리지게 만들고 고착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미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서로가 대화를 편안하게 나누게 해주고 상대방의 대화가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다양성의 인정,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만 되어주면 어느 한쪽의 말을 묵살시켜버리고 어느 한쪽은 살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너도 맞고 너도 맞다라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들을 내놓을 수가 있고요. 언젠가는 내가 거부했던 의견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고 생각하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유 언론을 보장해주는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자발적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헤겔의 변증법에서 이미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정반합하면 그 합이 옳은 방향의 합이 나오는 것이지 네거티브한 방향의 합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었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양심적인 존재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은 선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양단의 정보들이 존재할 때에 그 안에서 스스로가 갈등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이 결정하는 그 결정은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에는 선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게 돼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내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선에 대한 동향,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는 둘 다 맞는데 내 안에 선도 있고 그리고 악도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안에는 악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도 있는 것이어서 악과 선이 우리 안에서 항상 인간 안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최후에는 선을 선택하게 돼 있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결국은 자유 언론, 자유 발언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줌으로써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검열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충분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절제되어져 있는 자료들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복잡하게 좌충우돌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 게 좀 편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는 장담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통제 사회는 저희는 절대 반대한다. 근데 지금 보리스 존슨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유럽 연합에서 이런 부분의 특사를 맡고 있는 온라인 내부 시장 문제의 특사를 맡고 있는 티에리 브레튼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지금 이제 머스크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유럽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브레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일론 규칙이 있어. 야, 네가 돈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규칙이 있어. 이건 우리들의 규칙이야. 네 규칙이 아니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당신의 규칙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시장에서 이익을 얻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유럽에서 운영된다면 절제, 공개, 알고리즘, 언론의 자유, 규칙의 투명성, 혐오 발언, 복수, 포르노,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제재가 있을 것이고 수입의 6%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계속 법을 어긴다면 유럽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좀 놓은 상태입니다. 영국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법안 내용을 보면은 총 수입의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총 수입의 10%를 벌금으로 물리겠다. 이렇게 이야기야. 아직 통과된 법은 아니지만 영국에서 그런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유럽연합은 이미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수입의 6%를 벌금으로 부과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인수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수하겠다라는 말만 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벌써부터 막 으르렁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모습을 좀 보고 있다. 다시 한번 유럽 국가들의 실체를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지혜를 발동을 해서 트위터를 운영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